긴급 속보입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2차원 반도체 칩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의 공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고 사람들의 눈빛은 혼란과 충격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그딴 나라가 뭘 할 수 있겠어? 흉내만 내는 삼류 국가잖아. 미국이 하는 거 따라하기 바쁘지. 혁신! 웃기지 마라. 오랫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간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늘 뒤따르는 나라로 불렸고 선두에 선다는 것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학회와 연구실 곳곳에서 한국은 결코 앞서지 못한다는 선언이 반복되었습니다. 신문의 헤드라인에도 방송의 뉴스에도 같은 문장이 적혔습니다. 혁신은 미국과 유럽의 것이다. 한국은 흉내꾼에 불과하다. 워싱턴의 한 회의장. 무더운 여름날 한 미국인 과학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실리콘 칩의 사진을 스크린에 띄우며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 50년간 세계를 지탱해 온 실리콘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작아질 수 없습니다. 미래는 막혔습니다. 청중은 숨죽여 그의 말을 들었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미국의 손에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의 손에 도착한 단 하나의 메시지가 모든 것을 흔들었습니다. 짧고도 단호한 한 줄. 단어 몇 개에 불과했지만 그것은 무너질 리 없던 벽을 두드리는 망치였습니다. 세계 최초 2차원 반도체 칩. 한국에서 성공. 순간 회의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불가능하다던 기술, 아직 수십 년은 더 걸린다던 기술. 그것이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에서 이루어졌다는 소식은 믿기 힘든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흉내만 낼 뿐이라고 했습니다. 혁신은 미국의 것, 일본의 것, 유럽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메시지가 그 모든 확신을 흔들었습니다. 한순간에 의심이 시작되었고 조롱은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한국이 진짜 해낸 걸까? 역사는 언제나 예고 없이 움직입니다. 그날 역사의 바늘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불가능이라 불렸던 벽이 흔들리던 순간 세상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문이 열렸을 때 어떤 충격이 다가올지를.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반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선 밀러이고 저는 미국 출신이었어요. 저는 평생 대부분을 컴퓨터, 칩, 반도체와 함께 살아왔었어요. 인텔, 엔비디아 같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큰 회사들에서 일하고 있었죠. 저는 늘 자랑스럽게 말했었어요. 미국은 기술을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이 넘버원입니다. 학생들이나 과학자들 앞에 서서 발표할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었어요. 미국이 혁신의 본고장입니다. 미국이 반도체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한국 이야기를 꺼내면 저는 종종 웃으면서 장난처럼 말했었어요. 한국요? 흉내는 잘 내죠. 값싼 휴대폰 만들고 좋은 TV 만들죠. 하지만 진짜 혁신이요? 그건 불가능해요. 한국은 절대 앞서가지 못합니다. 그게 제 믿음이었고 제 자존심이었고 제 세상이었어요. 어느 여름 워싱턴 DC는 무척 더웠었어요. 저는 실리콘 칩의 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었어요.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작은 트랜지스터 사진을 보여주면서 실리콘의 물리적 한계에 도달했었다고 설명했었어요. 저는 크게 말했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실리콘이 왕이었지만 이제 벽에 부딪혔습니다. 더 이상 칩을 작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미래는 어둡습니다. 그 순간 저는 중요한 사람이 된 듯 했었어요. 모두가 제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제 휴대전화가 진동했었어요. 처음엔 무시하려고 했었는데 무언가 느낌이 달랐습니다. 저는 결국 화면을 확인했었어요. 짧은 메시지가 빛나고 있었어요. 한국에 있는 옛 동료에게서 온 것이었죠. 밀러 박사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세계 최초의 2차원 반도체 칩을 만들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아니, 그건 불가능해요. 저도 모르게 혼잣말했었어요. 두께가 원자 한 층뿐인 2차원 칩이라니 불가능했었죠. 미국도 실패했었고 중국도 실패했었고 유럽도 실패했었어요. 그런데 한국이요?
한국이 가능하게 만들었다고요? 저는 메시지를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었었어요. 머릿속이 요동치고 있었죠. 한국, 혁신, 한국, 미래. 이 단어들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서로 맞지 않았고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 학생이 물었었어요. 박사님 괜찮으세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었어요. 네, 계속하죠. 하지만 제 안에서는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강연이 끝난 후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문을 닫고 휴대폰의 메시지를 다시 보았었죠. 세계 최초 2차원 반도체 칩. 저는 속삭였었어요. 불가능해 하지만 어쩌면 가능할지도 몰라. 저는 수많은 학회에서 전문가들이 2차원 칩은 꿈일 뿐 어쩌면 50년 뒤에나 가능하다. 고 말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논문 마지막 줄마다 대량 생산은 불가능하다. 라고 적혀있던 것을 떠올리고 있었죠. 그리고 누군가 한국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제가 웃어넘겼던 기억도 떠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웃을 수 없었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속에서 낯선 감정이 올라왔어요. 두려움, 흥분, 호기심이 섞여 있었죠. 만약 정말 한국이 해냈다면? 만약 한국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다면? 만약 미래가 더 이상 미국이 아닌 한국의 것이라면? 저는 컴퓨터를 켜고 뉴스를 검색했었어요.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기사도 보도도 없었죠. 오직 제 휴대폰에 온 그 한 통의 메시지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한 문장은 제 머릿속에서 천둥처럼 울리고 있었어요. 한국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되뇌면 되뇌일수록 제 미국인 과학자로서의 자존심이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워싱턴에 붐비는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차들은 경적을 울리고 사람들은 카페에서 웃고 있었죠. 도시는 평소처럼 보였지만 제게는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서점 앞에 멈춰 섰을 때 잡지 표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실리콘의 끝? 이라는 제목이었죠. 저는 잡지를 들고 있다가 거의 웃어버릴 뻔했어요. 그 기사는 이미 오래된 얘기였으니까요. 진짜 이야기는 한국에서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가만히 기다릴 수 없었어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공권을 예매했었어요. 목적지는 서울 항국이었어요. 예매 확인 버튼을 누르면서 저는 속삭였었어요. 미국은 세상에 실리콘을 주었죠. 하지만 어쩌면 한국은 세상에 미래를 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날 밤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었습니다. 비행기는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인천공항 활주로에 내려앉았었어요. 저는 창가에 이마를 대고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죠. 하늘은 부드러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 아래 서울의 불빛은 아직 꺼지지 않은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제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고 있었어요. 관광객으로 온 것도 아니었고 휴가를 즐기러 온 것도 아니었죠.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한국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저는 설레임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었어요. 설레임은 어쩌면 미래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고 두려움은 어쩌면 제가 믿어왔던 미국이 넘버원이다라는 신념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불안 때문이었죠. 택시 승강장에서 한 기사님이 제 캐리어를 트렁크에 실어주었어요. 그는 따뜻하게 웃으며 또렷한 영어로 물어보았었어요. 새로운 삼성 기술을 보러 오셨나요? 저는 깜짝 놀라서 눈을 깜빡였었어요. 그 새 칩을 알고 계세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었어요. 그럼요.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라디오에도 나오고 인터넷에도 다 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2차원 반도체 칩이라고들 하지요. 세상을 바꿀 거라고들 합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충격을 받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반도체를 과학자나 엔지니어만 신경 썼었는데 여기 한국에서는 택시기사님조차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이곳에서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의 일부였어요.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 도시는 점점 살아나고 있었어요. 유리산처럼 솟아있는 높은 건물들이 있었고 밤새 켜져 있던 네온사인 불빛도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강은 떠오르는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저는 이 도시가 결코 쉬지 않는다는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은 늘 빨리 움직입니다.
늘 움직이고 늘 달리고 있지요. 기사님이 그렇게 말했었어요. 그 말은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았었어요. 늘 움직이고 늘 달린다. 어쩌면 그게 한국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비밀일지도 몰랐습니다. 몇 시간 뒤 저는 기흥에 있는 삼성 연구 캠퍼스에 도착했었어요. 바깥에서 보았을 때는 요새처럼 보였었어요. 높은 담장과 보안 게이트, 구석구석 설치된 카메라들이 있었죠. 하지만 안쪽에는 이미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연구원들이 빠르게 걸어다니며 태블릿을 들고 활발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았는데도 건물 안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미 연구를 하고 있었죠. 단순히 일하는 게 아니었어요. 마치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입구에서 한 젊은 연구원이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그녀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자신을 소개했었죠. 제 이름은 김선영입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밀러 박사님. 오셔서 영광입니다. 그녀는 아직 28쯤 되어 보였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자신감이 가득했었어요. 목소리에도 망설임이 없었어요. 이미 승리를 믿고 있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었죠. 저는 악수를 하며 말했었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미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었어요. 미래. 한국의 미래. 어쩌면 세계의 미래. 우리는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눈에 띄는 걸 발견했었죠. 벽마다 한국어와 영어로 쓰인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불가능은 아직 풀리지 않은 데이터일 뿐이다. 혁신은 한국의 미래다. 어느 곳을 보아도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자신을 믿고 혁신을 믿고 한국이 미국이 못한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연구실마다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또 다른 이는 컴퓨터 자판을 쉴 새 없이 두드리고 있었어요. 어떤 연구실에서는 푸른 불빛이 반짝이는 기계를 점검하고 있었죠. 저는 무심코 속삭였었어요. 이건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야. 이건 흉내가 아니야. 이건 창조야. 수년 동안 저는 한국은 앞서가지 못한다. 한국은 혁신하지 못한다. 고 말하고 다녔었죠. 하지만 지금 이 밝은 연구실 안 젊은 연구원들 속에서 저는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야망을 보았고 자부심을 보았고 미래를 보았었어요. 마침내 우리는 무거운 철문이 달린 보안 연구실 앞에 멈추었어요. 김 박사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었어요. 이 방 안에서 박사님은 불가능을 보게 될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저는 침을 삼키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미국이 여전히 넘버원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다시 학생이 된 듯 알지 못하는 세계의 문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었어요. 네, 보여주세요. 그녀가 손바닥을 스캐너에 올리자 삐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제 눈앞에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무거운 문이 긴 바람 소리를 내며 열렸었어요. 차갑고 맑은 공기가 제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방 안은 금속과 전기의 냄새가 났었어요. 날카롭고도 신선한 향기였죠. 안쪽에는 밝은 흰 조명이 은빛 기계들을 비추고 있었고 모든 표면은 반짝이며 정돈되어 있었어요. 구석마다 질서가 흐르고 있었죠. 김선영 박사는 제게 하얀 가운과 장갑 그리고 보호 안경을 건네주었어요. 이걸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이 실험실에서는 머리카락 한 올, 먼지 한 톨도 칩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가운을 입고 그녀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었어요. 제 발걸음 소리가 바닥에 울리고 있었죠. 고요함은 무겁게 느껴졌어요. 마치 신전을 들어서는 것 같았어요. 신을 위한 신전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신전이었죠. 그녀는 저를 현미경이 놓인 작업대 앞으로 안내했었어요. 탁자 위에는 얇고 투명한 유리 조각처럼 보이는 원형 웨이퍼가 빛나고 있었죠. 이게 박사님이 보러 오신 것입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었어요. 저는 몸을 숙여 현미경을 들여다보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무늬들만 보였어요. 마치 벌집 같은 패턴이 무한히 반복되고 있었죠. 너무 작고 섬세해서 저는 다른 우주를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죠?
제가 속삭였었어요. 김 박사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이건 몰리브덴 이황화물입니다. 단 한 층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건 2차원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이게 세계 최초의 2차원 칩입니다. 그녀의 말은 제게 천둥처럼 다가왔었어요. 원자 한 층이라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수년 동안 미국에서 저는 전문가들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들었었어요. 2차원 반도체는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 너무 쉽게 깨진다. 전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없다. 대량 생산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그것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 구조는 예술 같았어요. 하지만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기술이었죠. 김 박사는 태블릿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수치와 그래프를 보여주었어요. 여기를 보세요. 전자가 실리콘보다 10배나 빨리 움직입니다. 전력 손실은 90% 낮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터널링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저는 숫자들을 보면서 목이 바짝 말라왔었어요. 이건 진짜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건 현실이었어요.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수많은 학회에서 2차원 칩이라는 말에 웃었던 기억이 떠올랐었어요. 불가능하다. 내 생애에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했던 제 말이 떠올랐죠. 그런데 지금 한국의 이 조용한 연구실 안에서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몸을 뒤로 젖혔어요. 하지만 어떻게요? 제가 물었었어요. 어떻게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실패한 걸 해내셨죠? 김 박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은 자만한 미소가 아니라 차분하고 확신에 찬 미소였죠. 저희는 미래를 믿었습니다. 불가능이 결코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걸 믿었죠. 불가능은 아직 도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불가능은 결코 영원이 아니다. 아직 도달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웨이퍼를 제 손에 쥐어주었어요. 그것은 너무 가벼워서 실체가 없는 것 같았어요. 공기를 손에 들고 있는 듯 했죠.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한국은 결코 앞서지 못한다고 말하던 것을 떠올렸었어요. 저 자신이 똑같은 말을 했던 것도 떠올렸었죠. 그리고 지금 저는 한국이 앞설 수 있다는 증거를 쥐고 있었어요. 아니, 한국이 이미 앞서고 있다는 증거를 쥐고 있었죠. 제 과학자로서의 미국인 자존심이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김 박사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었어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밀러 박사님? 한국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가슴은 무겁게 눌려 있었죠. 겨우 속삭이듯 말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다시 웨이퍼를 바라보았어요. 불빛 아래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얇고도 연약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미래의 무게가 담겨 있었죠. 이건 단순한 새 칩이 아니었어요. 단순한 혁신이 아니었죠. 이건 전 세계를 향한 메시지였어요. 미래는 미국만의 것이 아니다. 미래는 한국의 것이 될 수 있다. 그날 밤 연구실을 떠나면서 저는 계속 같은 말을 되뇌고 있었어요. 한국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한국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그 말을 믿고 있었어요. 제가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한국 연구실에서 본 기억은 비밀스러운 보물처럼 제 안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직접 제 눈으로 2차원 칩을 보았었고 손에 쥐어보았었고 그 작동을 증명하는 숫자들을 읽었었죠. 하지만 미국은 믿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제 옛 스승인 리처드 하퍼 교수는 어떤 학회에 서든 늘 당당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힘 있었고 명성은 더 강했었죠.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그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늘 했던 말은 같았어요. 2차원 반도체는 꿈일 뿐이다. 대량 생산은 불가능하다. 한국을 믿어서는 안 된다. 미국은 실리콘과 함께 가야 한다. 그의 말은 불길처럼 퍼져나갔어요. 신문들이 그것을 실었고 투자자들이 따라 말했으며 워싱턴의 정치인들은 손뼉을 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저는 사람들이 제가 본 것을 알게 하고 싶었어요. 아니에요. 한국은 정말 해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어요.
2차원 칩은 진짜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비웃었어요. 이선 당신은 속은 거야. 이선 믿고 싶은 마음뿐이지 그건 쇼야. 이선 미국은 언제나 이끌어갈 거야. 그걸 잊지 마. 그 말들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었어요. 저는 미국인이었고 제 나라를 사랑했었고 미국이 계속 넘버원이길 바랐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한국에서 미래를 보았었죠. 미래는 더 이상 실리콘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밤 하퍼 교수는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했었어요. 홀은 가득 차 있었고 그는 미국 국기 앞에 서서 큰 목소리로 말했었죠. 한국의 아이디어에는 미래가 없다. 오직 미국만이 반도체 세계를 이끌 수 있다. 우리가 그들의 환상에 돈을 낭비한다면 뒤처질 것이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카메라는 번쩍였어요. 메시지는 분명했었죠. 미국은 의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는 증거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김선영 박사는 저를 다시 서울로 초대했었어요. 이번에는 비밀 연구실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기자들, 카메라, 그리고 전 세계 앞에서 공개 시연을 하려는 자리였죠. 우리는 유럽, 미국, 아시아에서 온 기자들로 가득한 방에 모여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시제품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2차원 칩이 들어 있었어요. 김 박사는 차분하고 두려움 없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저희는 미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에서 무거운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열었어요. 보통 큰 영상을 편집하면 휴대폰은 금세 뜨거워지고 배터리는 빠르게 닳아버려요.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죠. 하지만 이번 휴대폰은 달랐어요. 화면은 놀라울 만큼 빠르고 매끄럽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지만 휴대폰은 뜨거워지지 않았고 배터리는 고작 2%만 줄어들었어요. 방 안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다가 이내 탄성을 터뜨렸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고 질문들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거 진짜입니까? 만져봐도 됩니까? 그들은 휴대폰을 직접 만져보고 눈이 커졌어요. 차갑습니다. 한 기자가 외쳤어요. 이게 미래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말했었죠. 그날 밤 전 세계 뉴스가 폭발하듯 퍼져나갔어요. 한국 2차원 칩 스마트폰으로 산업계 충격. 서울에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다. 그리고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트위터에서 리처드 하퍼 자신이 이렇게 썼던 거예요. 내가 틀렸다. 한국이 옳았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가슴이 쿵쿵 뛰고 있었죠. 평생 한국은 절대 앞서지 못한다고 말했던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으니까요. 수년 동안 세상은 미국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었어요. 수년 동안 한국은 따라가는 나라, 절대 앞서지 못하는 나라로 불렸었죠. 하지만 이제 이야기는 달라지고 있었어요. 한국이 증명했어요. 한국이 미래를 보여주었어요. 한국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서울 호텔방 천장을 바라보며 속삭였었어요. 실리콘의 시대는 미국의 것이었지. 하지만 2차원의 시대는 한국의 것이 될 거야. 저는 그 말을 마음 깊이 믿고 있었어요. 저는 샌프란시스코 기술 콘퍼런스에 초대되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무대 중 하나였죠. 수천 명의 과학자, 투자자, 기자들이 거대한 홀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카메라들이 무대를 향하고 있었고 모든 좌석은 이미 차 있었어요. 공기마저 기대감으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죠. 무대 위에는 김선영 박사가 서 있었어요. 그녀는 차분했고 자신감에 차 있었으며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마이크를 잡은 그녀는 말했었어요. 오늘 한국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행동을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미래를 보실 겁니다. 순간 방 안은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들릴 것 같았죠. 커다란 화면이 켜졌어요. 거기에는 보통 몇 분은 걸리는 복잡한 이미지 작업용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었어요. 테스트가 시작되었어요. 타이머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15초 뒤 화면이 번쩍이며 결과가 나타났어요. 작업은 이미 끝났었어요. 청중들은 얼어붙은 듯 멈춰 있었어요. 너무 빨랐고 너무 부드럽고 너무 강력했었죠. 그때 박수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커지고 더 커져서 홀 전체가 박수와 환호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고 몇몇은 소리까지 지르고 있었어요. 저는 충격으로 가득한 얼굴들을 보았었어요. 미국, 유럽, 일본에서 온 과학자들이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죠. 그리고 제 옛 스승 리처드 하퍼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고 손뼉을 치고 있었어요. 그는 이제 한국이 해낸 것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었어요. 실리콘의 시대는 미국의 것이었지. 2차원의 시대는 한국의 것이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승리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미국인이었지만 이제는 진실을 부정할 수 없었죠. 혁신의 새로운 집은 한국이었어요. 그 컨퍼런스 이후 세계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었어요. 미국의 MIT, 영국의 옥스퍼드, 일본의 도쿄대학 최고의 연구자들이 모두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했어요. 배우고 싶었고 함께 나누고 싶었고 연구에 참여하고 싶어 했죠. 서울의 연구실은 점점 더 붐비고 있었어요. 각국의 과학자들이 복도를 걸어 다녔어요. 영어, 한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가 뒤섞여 들리고 있었죠. 세상은 더 이상 한국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세상은 한국에게 배우고 있었어요. 물론 쉽지는 않았어요. 2차원 칩은 실제로 존재했지만 여전히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가끔 연결 지점이 끊어지기도 했고 생산 수율이 너무 낮을 때도 있었으며 어떤 기계들은 너무 작고 얇은 것을 만들려다 부서지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매번 한국 엔지니어들은 같은 말을 했었어요. 실패는 끝이 아니다. 실패는 데이터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 저는 그 말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실패는 데이터다. 그 말은 실수조차도 앞으로 가는 길의 일부라는 뜻이었어요. 모든 문제는 결국 해결을 향한 한 걸음이라는 뜻이었죠. 우리는 밤늦게까지 연구를 했었어요. 연구실에서 컵라면과 진한 커피를 함께 나누어 먹으며 버텼었죠. 서로 언성을 높이며 토론도 했고 다시 시도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한 걸음씩 불가능은 가능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저는 눈빛이 반짝이는 젊은 한국 엔지니어들을 지켜보았어요. 그들은 힘든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흥분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역사를 바꾸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어느 날 밤 창가를 지나가다 저는 그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았었어요. 또 하나의 큰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었죠. 모두 지쳐 있었지만 얼굴 가득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었어요. 이게 한국이 승리할 이유야. 운 때문도 아니고 우연 때문도 아니야. 용기와 인내, 끝없는 노력 때문이지. 세상은 더 이상 한국을 비웃고 있지 않았어요. 세상은 한국과 함께 서고 있었죠. 그리고 한때 한국은 흉내만 낸다고 말했던 저이선 밀러는 이제 그들의 연구실 안에서 자랑스럽게 함께 서 있었어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미래는 의심의 것이 아니고 두려움의 것도 아니었어요. 미래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들의 것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지금 그 미래는 한국의 것이었어요. 해가 지고 있을 때 저는 한국연구센터 옥상에 서 있었어요. 아래로는 서울 도시가 수천 개의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한강은 은빛 리본처럼 빛나고 있었고 높은 빌딩들은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시원한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여기까지 저를 이끈 긴 여정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한때 오직 우리 미국만이 이끌 수 있다고 믿었던 그곳에서 이제는 한국에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던 거였죠. 제 옆에는 김선영 박사가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긴 밤을 지새운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녀는 반짝이는 도시를 바라보다가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한국이 세상을 이끌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었어요. 잠시 저는 대답하지 않았었어요. 아래로 내려다보니 연구센터가 아직도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죠. 밤인데도 엔지니어들과 과학자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쉬고 있지 않았고 포기하고 있지도 않았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마침내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미 하셨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셨습니다. 미국이 실리콘 시대를 열었다면 한국은 2차원 시대를 열 겁니다. 그녀의 입술이 작게 휘어지며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었어요. 2차원의 시대.
우리는 함께 서서 잠시 말없이 기계들의 은은한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어요. 역사 그 자체가 쓰이고 있는 소리였죠. 그날 밤 저는 연구실을 한 번 더 걸어보았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이 책상에 앉아 여전히 집중하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피곤한 눈을 비비고 있었고 또 다른 이는 간식을 나누며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멈추고 있지 않았어요. 그때 벽에 붙은 포스터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실패는 데이터다. 데이터는 진보다. 진보는 미래다. 저는 그 문장을 3번이나 읽었었어요. 단순했지만 강력했었어요. 그것이 바로 한국의 정신이었어요. 제자리로 돌아와 저는 일기를 펼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쓰기 시작했었어요. 오늘 저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미래는 의심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미래는 두려움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미래는 용기로 만들어진다. 미래는 혁신으로 만들어진다. 미래는 한국에 있다. 저는 잠시 멈추어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한 줄을 덧붙였어요. 2차원 칩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증거다. 제 생각은 처음으로 돌아갔었어요. 미국 학생들 앞에서 미국이 기술을 이끈다. 미국이 넘버원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던 그 순간을 떠올렸었죠. 그리고 누군가 한국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제가 비웃었던 장면들도 떠올랐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제 자신을 비웃고 있었어요. 얼마나 눈이 멀어 있었는지 깨달았던 거죠. 한국은 흉내내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이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었어요. 저는 앞으로의 도전들을 떠올렸어요. 대량 생산은 여전히 어려웠고 수율도 완벽하지 않았고 기계들도 종종 실패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이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를 데이터로 바꾸고 데이터를 진보로 바꾸고 진보를 미래로 만들 거라는 걸 알았었죠. 그것이 바로 한국의 방식이었고 그들의 힘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저는 밖으로 나갔었어요. 어린 학생들이 캠퍼스를 견학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큰 눈으로 연구실을 바라보며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선생님이 말했었어요. 여기가 바로 한국이 세계 최초의 2차원 칩을 만든 곳이란다. 아이들이 놀라서 숨을 들이켰어요. 한 소년이 속삭였어요. 그럼 한국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거예요? 선생님은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언젠가 너희 중 누군가가 또 다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지도 모른단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미래는 단순히 연구실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미래는 바로 저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였어요. 그날 저녁 제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비행기를 타러 갔을 때 공항 창밖으로 마지막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멀어져 가고 있었죠.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한국은 세상에 보여주었다. 불가능은 단지 아직일 뿐이라는 것을. 한국은 세상에 보여주었다. 미래는 믿고 일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걸. 그리고 비행기가 밤하늘로 떠오를 때 저는 알았어요. 이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새로운 미래의 시작이었어요. 용기로 세워진 미래. 혁신으로 세워진 미래. 그리고 한국에서 세워진 미래였어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욱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는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